동현이가 연락은 됐어? 아니, 모르겠어요. 시작합시다. 어차피 스텝 3는 뭐 거진다 풀어야 되고 숙제들도 애매한데 50문제 나눠준 거는 그냥 프린트고 그쵸? 야 근데 프린트 잘 풀고 체크한 거 맞아? 이거 왜 맨날 체크가 몇 명 없냐? 너네 10명 가까이 되는데 내 경우에서 상태를 보면 상태가 안 좋은 사람이 빼놓는데 막상 질문은 최대치가 3개야. 그러면 몇 명이야? 8명이면 5명 이상은 꾸준히 다 맡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좀 숙제들이 왜 이렇게 체크가 잘 안 되고 잘 안 되는지 모르겠어. 일단 가보자. 나도 다 풀어주는데 챙길 사람만 챙기는 것도 맞는데 너네 오답도 잘하고 가는지 여기 다 체크는 하고 있거든. 그거한테 불러야 돼. 그러네. 이거 보자. 우리 몇 번 문제까지 그때 풀었니? 3번까지요. 셉스리 3번이니? 그래요. 그러면 4번부터 해봅시다. 1부터 1000까지. 자연수가 적혀있는 천장의 설정 현장을 뽑겠습니다. 4번 문제 해도 되나? 4번 할게요. 네. 하는 경우를 구하라고 했어요. 적힌 수는 홀수이고요. 3의 배수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자릿수의 합이 3의 배수가 아니라면 그냥 3의 배수가 아닌 걸 뽑아야 되고 5의 배수도 아닙니다. 3의 배수도 아니고 5의 배수도 아니다. 이런 그 홀수를 뽑아. 근데 이게 뽑으라고만 나와 있는 거지 사실. 아니다. 1000 제외한 세 자리만 뽑으면 되거든요. 그렇죠? 여기에 3의 배수도 아니고 5의 배수도 아닌 수를 채워 넣어라. 이런 얘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네, 이런 얘기가 될 건데 고민인 게 3의 배수도 아니고 5의 배수도 아니다. 그냥 우리는 지금부터 이 문제를 이렇게 풀겠습니다. 일단 홀수를 기준으로 풀 거고요. 지난번에 했던 홀수를 전체 집합으로 보겠습니다. 전체 홀수 뽑아야 되니까 집중하세요. 근데 지금 나, 랜드 다를 뽑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나, 랜드 다. 가번 조건이 전체 집합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랑 다가 만족되는 걸 구해야 돼요. 3의 배수도 아니고 5의 배수도 아닌 걸 뽑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나의 여집합이 더 좋아요. 3의 배수가 아닌 거의 여집합은 3의 배수가 맞고요. 그 다음에 5의 배수가 아닌 거의 여집합은 5의 배수인 걸 뽑는 거니까 이게 더 쉽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때도 얘기했지만 전체에서 이번엔 이거 진짜 트라이 할게요. 전체에서 나의 여집합 그리고 합집합 그러니까 전체에서 내가 원하는 게 이거죠. 원하는 거 중에 반대를 뺄게요. 다시 한번 이걸로 풉시다. 네, 이게 이 문제는 확실한 것 같아요. 아까 이전 문제에도 이런 걸 내가 생각해 봤는데 이전 문제 뭐였냐 33번을 이걸 풀라고 하다가 아닌데 뭐지? 뭐였냐 15번 15번을 이걸로 풀려고 했는데 15번은 문제 특성상 여집합보다 그냥 정방향으로 가는 게 훨씬 쉬웠거든요. 그렇죠? 선생님들 고생이 많겠다. 이게 수업을 하면은 열심히 듣고 집중하는 애들이 반도 안 될 거 아니야? 그런 마음을 겪어가면서 수업을 하실 거니까 잘 펴볼게. 야 봐봐. 볼 사람은 봐. 이제 약간 요번에 대해서는 나중에 조정 한번 할 거야.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몇 가지가 있어. 조정하는 이유들이 얘들아. 그러니까 여기 반이 지금 분위기가 몇 가지로 인해서 약간 개판인데 좋아봐. 일단 전부 다 출석하는 일이
없지. 아예 없어. 1번. 그러니까 지각을 하는 걸 포함해서야 1번이고, 두 번째로 모종의 이유들이 다 있지만 어떻게든 학원에 나오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일단 필요하겠지. 근데 그게 그런 게 없고, 2번 숙제가 대판이에요. 숙제를 해오긴 하는데 하면 보면은 하는 꼬라지가,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숙제는 이거야. 열심히 제대로 풀어. 채점을 해. 틀린 거를 질문을 해놔. 제대로 체크를 해. 이게 내가 원하는 거란 말이야. 별로 어려운 과정은 아닌데 이게 안 돼. 지금 내가 얘기하는 동원이 손톱도에 있는 것도 문제야. 동원아,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 너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세 번째로 내가 오답하는 거 무조건 열심히 해야 되는데 역시 도망가는 친구 너무 많아. 그러니까 내 기준보다 많다 이거야. 애초에 성적이 잘 나오면은 이런 어떤 것들을 두지 않는단 말이야. 근데 이제 안 나오니까 문제고, 성적이 잘 나오는 반일수록 숙제 체크가 확실해. 예를 들어 너네보다 내가 봤을 때 평균이야, 평균. 이반 평균보다 훨씬 잘하는 고3, 너네랑 똑같은 명수에 있는 12명 있는 고3반은 숙제 체크를 하면은 걔네 12명일 때 11명, 12명 꼭또 심심찮게 나와. 걔네 다 잘해. 1등급 너네보다 훨씬 많아. 걔네가 1등급인 거는 너네 1등급이랑 달라. 너는 10%잖아. 4%고 걔네는. 그러니까 걔네가 학교당 뭐 전교 1, 2등 하는 애들이 있는 반인데도 모르는 건 지껏 챙기겠다고 숙제 열심히 해와서 체크해놓는단 말이야. 너네 반 지금 걔네보다 훨씬 못하는데 오늘 거 숙제 제일 많이 틀린 게 3명이거든. 그리고 스텝 3는 다른 게 있을까? 스텝 3 제일 많이 틀린 게 4명이야.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지. 근데 봐봐. 그래서 내가 이제 이 문제를 좀 신박한 방법으로 설명을 하고 있잖아. 그러면 애초에 그 반은 뭔가 처음 배우는 방법이면 분위기가 싹 잡혀. 다들 막 열심히 집중하는 분위기. 그래서 너네 반? 내가 방금 얘기했지. 절반도 집중하지 않더라. 괜찮아. 이제 어쩔 수가 없는 게 뜯어고칠 수가 없어. 왜냐면은 그럼 내가 좀 세게 얘기할게. 그러니까 너네가 전국에 안 나오는 거야. 어쩔 수 없어. 걔네랑 다르잖아. 다르게 행동을 하고 있잖아.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건 집중하지 않고 열심히 하지 않고 내가 지금 얘기한 세 가지 있지. 출석, 숙제 열심히, 오답 열심히. 이거 있지? 이거 세 개를 당연하게 하는 애들이 등급을 받을 거 아니야. 당연하게. 근데 원래 당연한 거잖아. 그렇잖아. 학원 나와서 공부하는 거 잘 출석하는 게 맞고 별일 없으면. 두 번째로 완전히 숙제 열심히 해와서 숙제를 열심히 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그리고 모르는 거 질문 제대로 체크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게 너무 당연한 것들이야. 마지막으로 내가 틀린 거 궁금해서 선생님이 안 풀어주면 다시 풀어보는 거 당연한 거야. 근데 저는 1등급 받는 걸 그렇게 원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그렇게 해. 알았지? 그러니까 조정한다 했잖아. 1등급 받고 싶어하는 반과 그러니까 좀 욕심이 많은 반과 아닌 반 조정해야 돼. 같이 섞여 있으니까 좋지 않아 분위기가. 1등급 나오는 애들도 이게 분위기가 섞이는 것 같아. 그러니까 뭐 너네 개개인적으로만 생각해. 다 같이 으쌰으쌰하자 이런 거 받을 수 아니야. 그러니까 열심히 하고 싶은 애는 해. 아닌 사람은 그냥 있어. 괜찮아. 어쩔 수 없지 뭐 그거는. 이 마음을 계속 먹고 얘기를 해도 안 들어 먹었으면 이제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 먹었고 내가 봤을 때 이번 학기가 한계야. 그 종현이가 자꾸 늦게 오는 것도 어차피 학교 때문이라고 하는데 사실 저것도 문제는 있어. 어쨌든 그러니까 종현이가 잘못했다가 아니면 이 상황이 문제가 있다. 상황이. 이것도 고쳐야지 뭐. 그러니까 어떻게든 해야지. 종현아 너는 2학기 때 셔틀을 신청할 거니 말 거니? 신청을 할 거긴 한데 셔틀 신청하면 돈 내? 안 낸대. 낸대? 네? 뭐야 낸대잖아. 뭐야 이거 너도 셔틀 타고 오는데 돈 내? 얼마? 잘 몰라? 한 달에 6만 원 정도 하나? 신청을 할 건데 떨어질 수 있어서. 그래? 그럴 일이 거의 없긴 할걸? 자리가 원래 남았을 때 좀 이번 연도는 그런 석식 전이랑 석식 후랑 이렇게 두 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석식 전도 자리가 있었어. 얘 막바지에 집어넣었잖아. 걔네 심지어 고민하고 집어넣은 거야. 뭘 넣을까 고민하고 선택하다가. 그러니까 막 허둥지둥 넣은 게 아니고
2학기 때는 시간을 바꿀 수도 있어. 알았어? 근데 그때 늦으면 안 되는 거야. 그때 신청을 신청도 하고 그 다음에 혹시 모르니까 2학기 때는 너네 반 이제 출석을 위해서 좀 내가 시간을 바꿔볼 생각도 있는데 왜냐면 월수금 중에 이 월수금반 중에 마지막 반이 고3반인데 걔네 내신반이라서 이제 내신 없어진단 말이야. 바꿔볼 의향도 있어. 문제는 뭔 줄 알아? 그럼 너네가 중간에 있는 2학년만 건너뛰고 3학년 반인 9시 반으로 가야 된다는 거야. 나쁘지 않을 수 있는데 11시 반으로, 그러니까 9시 반, 11시 반 가게 되면 이제 집에 가는 게 문제야. 버스가 없거든. 잘 좀 고민해봐. 웬만하면. 집이 근처인 친구들은 상관이 없는데 제 집이 연수동이나 동춘동에 있는 친구들은 버스가 없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고민이 된다. 여튼 내가 어떻게든 맞춰는 줄 건데 중요한 거는 반 분위기 어쨌든 기말고사까지 이대로 가면은 분반은 일단 해야 될 것 같아. 그리고 난 이거에 대해서 별로 감흥은 없어 이제. 난 너네한테 많이 얘기했으니까. 다 같이 좋은 모습 보이고 바뀌었으면은 그대로 가는데 딱히 안 바뀌면은 이제 분반 해야지 진짜로 얘들아. 내가 말했잖아. 이미 수준 차이 때문에도 분반해야 되는데 분위기마저 안 되면 답이 없어. 분위기라도 다 같이 열심히 하는 분위기면 데려가지. 안 그러면 답이 없지. 일단 너네 요즘 요 근래 숙제부터가 약간 문제가 많아. 앞전에 방정식과 부등식보다 숙제가 더 개판인 것 같긴 해. 사실 너네 경우에서 못하는 이유가 뭐 숙제는 이꼬라지만 하니까 그거 아니겠니? 야 경우에서 열심히 했으면 못하겠냐. 그치? 일단 갈게. 자, 이 문제 어떻게 푼다? 내가 말했잖아. 느낌을 봐봐. 그러니까 일단 홀수만 뽑을 거야. 1부터 1000까지 숫자 중에 홀수 500개밖에 없고 500개가 전체야 이제부터. 근데 전체인데 나번하고 4번을 보니까 나번이 뭐가 맛있냐? 나번은 반대 조건을 구하는 게 맛있잖아. 3위배수 뽑는 게 맛있잖아. 4번도 반대 조건 뽑는 게 맛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얘네를 이용하고 싶어. 그럼 방법이 이거야. 잠깐만. 어쨌든 내가 나랑 달에 모두 만족하는 걸 구하는 상황이잖아. 그런데 얘네 말고 이거 활용하고 싶으니까 그래 정리해서 내가 원하는 거에 반대 집합을 빼서 내가 원하는 걸 구하자 전략을 세웠어. 자 이거 등분간의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너네 누군가의 합집합의 개수 어떻게 구하니? 이렇게 구하지. 잘 봐봐. 이렇게 구하지. 나의 여집합 개수 더하기 나의 여집합 개수 빼기 이걸로 니네가 구할 거 아니니? 너네 합집합의 개수 구하는 거 이렇게 구하잖아. A하고 B는 A 더하기 B 더하기 A 곱이 빼는 거잖아. 그치? 이렇게 구하잖아. 내가 구할 거야. 그럼 이게 어렵냐고? 안 어렵지. 그럼 지금부터 볼게. 나의 여집합은 뭐냐? 3의 배수야. 3의 배수가 몇 개일까 궁금한데 잘 들어. 홀수인 3의 배수야. 홀수인 3의 배수 몇 개일까? 세면 되지 뭐. 세면 되지. 뭐 어려운 게 뭐가 있냐? 봐봐. 야, 원래 1000개에서 3의 배수 몇 개야? 333개야? 근데 이 중에서 짝수의 개수는 몇 개를 해보니까 봐봐. 이런 거 이렇게 스마트하게 풀면 좋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초딩스러운 방법으로 풀게. 잠깐만. 맨 처음에 3부터 시작해가지고 999로 끝나지. 네. 그렇지, 3의 배수가. 야, 홀수로 시작해서 홀수로 끝나네? 홀수가 하나 더 많다는 얘기 아니야. 어차피 홀짝으로 갈 건데 3의 배수가.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냐고? 이거 하나 빼. 잠깐만. 내가 3의 배수인데 홀수인 거 구하는 거지? 네. 하나 빼봐. 이거 2로 나눠봐 얼마야? 166이야? 네. 여기 하나 더 해줘야지. 홀수 한 개 더 많으니까. 홀수는 167개네. 이거 167개야. 금방 구했네. 답은 다의 여집합이야. 5의 배수인 걸 고르고 5의 배수인데 홀수. 야, 세 자리 자연수 중에서 5의 배수인데 홀수는 무조건 D가 5라는 거 아니야? 네. 그럼 앞에 거 세워보자. 앞에 거 0부터 와도 돼. 왜? 1부터 시작하니까. 0부터 5까지? 9까지? 10개. 여기도 0부터 9까지 와도 되잖아. 00 와도 돼. 상관없어. 그러니까 10 곱하기 10, 100개네?
100개야 100개. 아 5의 배수 중에 홀수인에는 100개야. 자 이제 야 3의 배수인에 여집합이니까 3의 배수인에 5의 배수인에 3의 배수인에 5의 배수인에 교집합은 뭐야? 15의 배수야. 근데 우리 15의 배수 중도 홀수를 찾아야 돼. 근데 15의 배수는 15의 배수 중 홀수 역시 마찬가지인데 나누기. 뒤에가 5여야 되긴 하는데 이렇게 가지 말자. 15의 배수도 마찬가지야. 즉 나누기 2를 활용하는 거지. 야 1000을 15로 나누면은 얼마야? 66개네. 66개야. 66개면은 이게 이해가 가. 왜냐면은 5부터 시작해서 15부터 시작해서 맨 끝에가 990이냐? 네. 990인 것 같아. 990으로 끝나니까 홀에서 시작해서 짝으로 끝나니까 짝수개가 맞지. 그치? 그러면은 15의 배수 중에 홀수개는 33개밖에 없다 아니야. 아 이걸 빼. 이걸 전체에서 뺄 거야. 전체 몇 개라고 할까? 500개. 아, 벌써. 홀수니까 500개. 자 봐봐 이거 더해봐. 267에서 33을 빼니까 234인데 그럼 빼기 234. 예, 정답 내보겠습니다. 266개예요. 정답 이렇게 나옵니다. 자 보세요. 아 문제에서 조건을 주는데 이 문제 좀 어려운 문제, 고3짜리 문제가 낮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여집합 활용할 건데 조건 3개 주는 경우는 좀 어렵거든요. 어쨌든 간에 답원 조건을 전체로 하고 나번 답원을 모두 만족시키는 애, 결국 교집합을 내가 구하는 상황이면 이 상황을 알고 있어야지 일단 문제가 구하는 게 이거인 거야. 근데 나의 여집합이 맛있는 걸 다의 여집합이 맛있고 그럼 어떻게 활용한다 이거지. 내가 그러면 나다를 구하고 싶은데 나다의 반대를 전체에서 빼자. 나다의 반대는 이렇게 쓸 수 있고 이거 드물어가면 법칙되고 그럼 나 이렇게 하는 걸 빼면 되겠다. 훨씬 쉽지. 훨씬 쉽지. 이 경우는 내가 너네한테 얘기해준 적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뭐 준현이 막상 준현이 시험이 동현이한테 유찬이까지 얘기해준 적이 없어. 왜냐하면 그런 문제가 안 나왔으니까 너네 어렸을 때. 근데 이제 나왔으니까 알려주는 거야 이 방식은. 원래 고등학교 2, 3학년 때 많이 나와. 2, 3학년 때도 이 문제가 약간 킬러 문제로 존재한단 말이야.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거 잘 써먹으면은 확통은 거의 끝나요. 거의. 어려운 문제는 거의 다 끝납니다. 5번은 뭐 질문이 없대요. 안 하겠습니다. 빵명인데 왜 합니까? 6번 하겠습니다. 5번이 빵명인 거 이해가 안 가지만 어쨌든 할게요. 이상하다. 윤희는 체크했어요 이거. 윤희 체크를 안 했어. 그래? 그래도 체크해야지 소리고. 보세요. 자 6번 합니다. 자 6번 문제는 이제 정사각형 8개로 이루어진 도로망이 있고요. 도로망 문제를 푸는 방법을 지금 간단하게 하나만 얘기를 할게요. 도로망 문제 푸는 방법인데 다 알다시피 원래 도로망 문제는 자 예를 들어 원래 그러면 A부터 B까지 간다 그러면 처음 듣는 친구들은 봐야 되겠죠? 그런 친구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세요. 직사각형 모양일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가 뭐냐? 하나는 이제 일일이 세는 방법이고 일일이 더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이제 C를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두 가지 원리를 잘 아셔야 됩니다. 네. 이게나 집중하는 자세를 취해봐. 콜라를 먹으려고 먹을까? 일단 봐봐. 일일이 세는 건 간단한데 일일이 세는 거에 대해서는 좀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어. 뭐야? 내가 지금 이거 1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일일이 더하겠다고. 이 문제랑 별개의 문제야, 얘들아? 이 문제랑 완전 다른 문제야? 가장 짧은 거예요. 뭐가 중요하냐고. 이렇게 내가 1 이거 다 봤을 거 아니야? 이거 지금 조용히 해봐. 한 번씩은 봤을 거 아니야. 한 번씩은 봤을 거 아니야, 더하는 거. 이 문제에서 핵심이 뭐냐고. 이렇게 이걸 일일이 세는 거라고 내가 말하고 있는 거야. 이거의 핵심을 알아야지. 너 맨날 얘기해줘도 까먹으면 어떡해. 이거 쓰는 문제가. 안다니까. 집중 안 하고 있네. 다른 문제라고 완전. 이 문제 내가 풀 거고 그냥 지금 이 유형에 대한 설명을 하잖아. 동현아. 왜 헛소리를 하고 있어. 이렇게
일일이 일일이 해가지고 더하는 식으로 가는 거, B까지 가는 거. 핵심이 뭐야? 모른다고 하고 모르겠습니다. 홈새끼 그냥 오픈 알려줘야 돼. 봐봐. 핵심이 뭐냐면 스팟이야. 기억이 안 나면서 다른 친구들은 그냥 쓰고 스팟이 뭐냐? 교차점이야. 교차점. 이 점이야. 점. 그러니까 너네가 어떤 이 선 말고 점에 대해 집중하고 있어야 돼. 진짜 개 중요한 거야 이거.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기하는 이 도로망 문제에 가는 경우에서 구할 때 내가 이 점에 대해 집중해주면 문제를 실수 없이 해결할 수 있어. 이 유형은 원래 그래. 예를 들어 보자. 너네가 지금 여기 111을 쓰는 거 있지. 그게 뭐냐면 이런 거야. 야 A점에서 이 스팟까지 올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야? 한 가지야. 그래서 1인 건데 봐봐. 이 스팟을 오려면 이 도로를 따라와야 될 거 아니야. 네. 봐봐. 어쨌든 내가 A에서 B로 최단거리로 갈 거니까 오른쪽 아니면 위로만 가야 될 거 아니야. 맞잖아. 왼쪽이나 아래로 가면 돌아가는 거잖아. 봐봐. 자, 이 점으로 오는 애들 중에 A에서 이 점으로 오는 애들 중에 오른쪽이나 위를 통해서 오는 건 위를 통해서 오는 건 하나밖에 없어? 이것도 한 가지야, 그렇지? 이 점 마찬가지야. 이 점을 오려면은 이 차례에서 여기로 오는 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한 가지지. 그러니까 얘네가 다 한 가지야, 한 가지. 왜? 이렇게 오는 거 하나밖에 없잖아. 그렇지? 스팟을 봐서 이제 이 스팟을 봐. 이 스팟을 도달하려면은 오른쪽이랑 위로 도달하는 것 중에서 둘 다 있어. 둘 다 있네? 그치? 그럼 각각 거 더해줘야 되겠지. 여기 오는 총 두 가지겠지. 그럼 이 스팟은 오른쪽 오는 거 위로 오는 거 두 가지 더해줘야 될 거 아니야? 둘 다 있네? 3이야. 자, 이 스팟은 위로 오는 거 오른쪽으로 오는 거 하나 두 개니까 3이고, 자, 이 스팟을 도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랑 이렇게 오는 루트가 있을 거 아니야? 위랑 오른쪽. 6가지야. 이런 식으로 더해 나가는 게 일일이 구하는 방식이란 말이야. 이해했어? 내가 이거를 스팟을 왜 중요하게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봐봐. 이거 바보도 해. 나도 알아. 3등급도 해. 4등급도 하고. 내가 말하잖아. 중요한 거라고 얘기하고 있으면 내가 이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냐 없냐를 따져야 될 거 아니야. 이 교차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냐 없냐를 따지는 거야, 얘들아. 그러니까 좀 벌써부터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요즘에도 얘기하는 건데 벌써부터 지가 좀 본 거니까 관심이 없어져. 1등급은 아니면서 난 이 인지구조화를 이해를 못하겠어. 대체 그런 건방진 태도는 어디서 배우는 건지 모르겠어. 진짜 건방진 게 아닌가? 약간 멍청한 건가? 잘 모르겠어 그거.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본 관점이 아니네. 난 그냥 대충 이거 할 줄은 알았는데 이러면 그 관점에 나가서 주입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중요하다는데. 잘 모르겠어. 자, 봐봐. 이거 5야. 2점 도달하려면 오른쪽 와야 되고 이거 와야 되니까 10이고 2점 도달하려면 15야. 정답이 15인데 봐봐. 자, 이제 이거 C로 설명하고 내가 예제 하나 더 줄게. 이런 문제 나올 때 내가 예제를 들어야 돼. C로는 어떻게 설명하냐? C로는 야, 오른쪽을 라이트니까 R로 쓸게. 위는 업이니까 이렇게 쓸게. 한다 치자. 그럼 나는 지금 A점에서 B점 도달하기 위해선 오른쪽 4번에 위로 2번을 가야 될 거 아니야. 얘네를 랜덤으로 배열해도 B점에 도달한단 말이야. 랜덤으로 배열하는 게 경우의 개수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R, U, R, R, U, R 이렇게 배열해서 치면은 어떻게 간다는 거냐. 오른쪽 갔다가 위로 갔다가 오른쪽 2번 갔다가 위로 갔다가 간 거니까 B 도달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얘네를 1렬로 배열하는 것도 정답이란 말이지. 모든 가지수가 나오는 거잖아. 그럼 봐봐. 이거 1렬로 배열하는 게 6팩을 4팩, 2팩 나누는 건데 이렇게도 구할 수 있지만 얘네들의 합이 6이잖아. 둘의 합이 6이야? 이건 무조건 C란 말이야. 이게 C라고. C가 뭔데 봐봐. C가 뭔데? M팩을 R팩이랑 N-R팩 나누잖아. 이 식을 기억하면 얘랑 얘랑 더하면 N 되네? 그러면 이게 C네? 바로 알아야 될 거 아니야. 6C2를 그럼 왜 6C2가 될까? 왜 2개를 뽑는 게 될까도 고민해봐야 될 거 아니야. 다 연계되는 거야. 왜 6개 중에 2개를 뽑지?
중에서 6자리 중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 2개를 집어넣을 자리 2개를 뽑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랑 여기 위로 올라가는 걸로 자리를 잡았어, 뽑았어. 그러면 나머지는 알로 치우면 되잖아. 이러니까 C인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관점 계속 다 연계되면서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봐봐. 그럼 언제는 일일이를 쓰는 게 좋고 언제는 C를 쓰는 게 좋느냐. 이것도 기억해두면 좋은 게 원래 경험은 털려가면서 해야 되거든. 봐봐. C는 직사각형 모양일 때 빠르다. 훨씬 빠르지 C가. 이거는 그냥 뭐야 오른쪽 4번 위로 2번 60 바로 나와. 이거 쓰고 있을 시간이 이미 끝났지. 그치? 근데 이렇게 찌그러져 있는 문제라든가 이렇게 찌그러져 있는 문제라든가 뭐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 찌그러진 문제라든가 아니면 도로망이 잘 돼 있는데 갑자기 뭐 이스팟이 항상 이 피점 이렇게 쓰잖아. 이스팟이 공사 중이래. 이스팟을 통과하지 못하는데 이스팟 통과하지 못하는데 이런 식의 어떤 변형을 주는 문제는 일일이가 편해. 근데 봐봐. 내가 스팟에 집중하니까 이 P점을 통과 못하는데 라면은 이 스팟에 대비 이 점을 지나는 도로는 내가 갈 수 없잖아. 그냥 이 점에 관련된 도로를 지워버리면 되는 거네? 라고 생각하면 맞는 거거든. 그러니까 점을 관점으로 보면 문제 푸는 게 쉬워진단 말이야. 큰일 났다 동원아. 진짜. 이제 존다고? 동원이가 이거 할 줄 알아서 존대. 오케이, 일단 알았어. 에휴, 진짜 큰일 났어. 진짜. 넘어가. 봐봐. 어쨌든 뭐다? 그러니까 점에 집중하라고. 그 점을 도달하려면은 어느 쪽에서 와야 되는 거지? 이런 거 집중하고 이 점을 못 지나? 그럼 그런 거. 이 점에서 뭐 좌회전만 돼? 이런 것도 집중하면서 푸는 거야. 다 점이야 점.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당연히 할 줄 알지? 그러니까 내가 업그레이드 시켜서 문제를 낼게. 한 게 이거란 말이야. 6번이란 말이야. 자 보자. 6번 문제. 6번 문제가 특이해요. 많이 나온다고요? 그래요? 이거 선생님이랑 수업하면서 내는 거 같습니다. 나랑? 그래 한번 봅시다. 나는 기억이 없는데 잘 볼게요. 일단 뭐 봤다 하니까 정연이가 믿어보고 도로망을 따라. 쉬운 게 있었어요. 그래요. A 지점에서 출발하여 B 지점에서 도착하는. 특이하죠? A 지점에서 B가 여기 없고 여기 있대요. A에서 B를 가는데 근데 이제 가로 방향으로 이번 길이 한 가인데 오른쪽은 4번만 갈 건데 근데 전체 이동 경로가 10이랍니다. 기출이구나. 전체 이동 경로가 10이래요. 그러면은 세로 방향이 8이라는 얘기는 확실한데 가로 방향은 4니까 오른쪽으로는 무조건 가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오른쪽 4번, 왼쪽으로 갈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도달하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세로 방향은 8이다. 이게 대체 뭔 소리인가 싶어서 보니까 얘가 예를 들어 이 점에서 올라갔다가 가로 가고 내려갔다가 가로 가고 올라갔다가 가로 가고 내려갔다가 가로 가면은 둘이니까 둘이니까 8이 추가되는 게 맞아요. 자 이제부터 그럼 내가 고민하는 건 이거죠. 어쨌든 위를 한번 봐봐. 맨 위를 한번 찍고 다시 내려오고 찍고 내려오고를 2번은 해야 되겠구나를 알았어요. 예를 들어 이 문제가 한 번 지난 도로는 못 지나니까 얘가 맨 위를 찍는 걸 안 하잖아요. 맨 위를 한 번만 찍어볼게요. 갔다가 오고 갔다가 이렇게만 간다 치면은 이러면은 12가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맨 위를 2번을 찍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2번을 찍을 건데 2번을 어떻게 찍을 거냐 고민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위쪽을 2번을 찍어야 된다는 얘기를 내가 토대로 일단은 이렇게도 찍을 수 있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럼 이렇게 찍어도 되겠네요.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올라갔다가 여기까지는 올라가고 한 번 더 올라가고 내려가도 되겠네요. 맞죠? 왜냐면 세로 길이만 따지면 8이 맞거든요. 맞죠?
맞죠? 세로 그리는 판이 맞아요. 아 좋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방금 전 그림을 통해서 두 가지를 확인했어요. 어떻게 확인했냐면 일단은 이렇게 두 칸짜리를 위아래로 가는 경우가 한 번 가고 한 번 내려오고 한 번 가고 한 번 가고 한 번 내려오는 이런 경우를 확인했단 말이죠. 이렇게만 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경우는 있을까요? 이런 경우 있나? 한 번 올라가고 잠깐 한 번 가고 다시 내려오고 쭉 내려오는 건 쭉 내려가보자. 쭉 내려오고 다시 한 번 올라가고 한 번 올라가고 쭉 내려오는 경우 있나 보자. 이런 경우 없을 것 같은데 칸이 부족해서 안 되네. 이 경우는 안 됩니다. 칸이 부족해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달성하려면은 오른쪽에 가로 칸이 한 칸 더 있어야 돼요. 안 됩니다. 한번 그려보세요. 이런 걸 확인했죠. 그럼 결론은 이런 케이스가 있어야 되겠네. 그럼 이게 되면은 이것도 되려나? 잠깐만요. 이게 되면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걸 두 번 내려오고 이렇게 가는 것도 가능한가?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자,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이렇게 되네요. 되네요. 이런 것도 되네요. 그렇죠? 네. 올라가는 걸 끊는 거나 내려오는 걸 끊는 게 가능하네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 문제를 보니까 확실하게 느낌이 오는 게 있어요. 일단 얘부터 하자. 얘는 쉬우니까 얘부터 이거 할게요. 쟤부터. 결론이 뭐냐? 위로 2 가고 아래로 2 가는 거를 두 번 해야 되는데 잘 들어보세요. 이거를 순서를 배치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은 이렇게 배치가 되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거든요. 올라갔다가 또 한 번 올라갔다가 내려 이런 건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봤을 때 잘 들어봐. 별로 어렵지 않은 게 그냥 여러분들이 이 문제는 한번 딱 해보면 되는 게 5개의 선이 있죠. 세로선. 5개의 세로선 중에 그냥 아무거나 4개를 고르면 정답입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왜 그런지 볼게요. 자,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여기를 골랐다고 칠게요. 4개의 선을 한번 가봅시다. 자, 여기를 골랐으니까 처음에 얘를 타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타고 나면은 가로선은 무조건 그냥 확정이에요. 타고 나면 가로선은 확정이에요. 그 다음에 얘를 무조건 타야 되죠. 이 선은 뭐 내려오는 걸 선택이 된 거죠. 어쩔 수 없죠. 탔죠? 가로선 무조건입니다. 이 문제에서의 핵심은 가로선이 무조건이에요. 우리는 가로선을 골라줄 수가 없는 거예요. 무조건이 되는 거예요. 맞고요. 이거 타야 되니까 다시 더 가야죠. 하고 쭉 올라가고 가로선은 무조건이고 내려갑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로선만 잘 골라주면 문제가 끝나겠네?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아이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약간 이제 학교 시험 나온다 치면 외우는 것도 좋겠죠? 일단 위로 쭉 아래로 쭉 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거 4개 고르는 경우에는 두 칸으로만 고르는 경우에는 그냥 세로선 5개 중에 4개를 고르면 된다. 알아서 가로선을 붙는다 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럼 두 번째 걸 볼게요. 두 번째 거는 이게 무슨 얘기냐? 이 친구는 잘 보니까 들어보세요. 저 친구는 어쨌든 이 5개의 세로선을 다 타긴 할 거예요. 왠 줄 아세요? 한번 그려볼까요?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가거든요. 그렇죠? 어쨌든 5개를 다 거치긴 해요. 5개 중에 뭐 2개 정도는 반반은 타지만 근데 문제가 하나 있네요. 자, 그럼 내가 궁금한 게 이거죠. 과연 이 가로선 봐봐요. 이 절반짜리는 이렇게 탈 수 있느냐 이거죠. 갔다가 잠깐 멈췄다가 뭔가 세로선 하나 있고 이렇게 건너뛰면서 갈 수 있냐 이거죠. 이걸 확인해 볼게요. 안 될 것 같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내가 올라갔어요. 여기까지만 올라오겠어요 처음에? 뭐야 무조건 여기 타야 돼요? 그 다음에 내려갈 수는 없단 말이에요. 내려가면 망해요. 내려가면 팔이 안 나와요. 앞으로 어떻게 해도. 그럼 무조건 올라가야 되잖아요. 내가 절반짜리 하나 선택하는 순간 이미 무조건 이 가선을 타고 위로 올라가게 되겠구나입니다. 봐봐. 절반짜리만 타고 가로선 갔다가 2칸 올라갈 수 있다 없다? 없다니까. 얘네들은 무조건 붙어있게 되겠구나 있네. 그럼 내 생각인데 이것도 해결이 돼. 왜냐면 봐봐. 예를 들어 내가 시작을 반으로 시작했잖아. 그러면 올라가는 거였잖아. 봐봐. 만약에
시작을 올라가는 걸로 택했잖아. 그러면 옆으로 간 다음에 여기서 반 선택하면 얘는 무조건 내려가게 돼요. 이거 타고 또 내려와야 되겠네. 이거 무조건이네 이거는. 자,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자, 이 문제를 좀 스마트하게 접근할게요. 여러분 제가 풀어드릴 테니까 오답할 때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오답 전부 다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봐봐요. 저는 이 친구의 정답은 네 가지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왜 네 가지인지 볼게요. 나 합쳤어요. 둘 다 합쳐서 네 가지야. 그런 맞아요. 그럼 맞아요는 뭐야? 당연히 맞지.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기분이 나쁜데. 아니 당연히 맞다고 한 걸. 왜 네 가지야? 설명해줘. 일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거면 들으라고 되겠나. 네가 알고 있다고 손 놓고 있지 말고. 봐봐, 내 생각인데 어쨌든 이거 두 개는 붙어 있다는 거잖아. 그럼 무조건 뭐가 생겨? 이 가로선이 무조건 생긴단 말이야. 이 가로선이 무조건 생긴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그냥 이 가운데 가로선 중에 하나만 선택하면 돼. 예를 들어 봐봐, 내가 하나 보여줄게. 봐봐, 그러니까 앞에 거랑 다른 점이 뭐야? 앞에 거는 쭉쭉 시원시원하게 올라가는 애라서 가운데 가로선을 하나도 안 타. 그치? 근데 이 친구는 가운데 가로선을 필수적으로 하나는 타게 되어 있어. 그 얘기는 결국 그 가운데 가로선을 내가 하나 골라주면 끝이야. 해볼게, 봐봐. 봐봐, 이 가로선 타야 돼. 봐봐, 이거 타야 되고로 정의했어. 자, 이걸 타면서 이 모양을 맞춰주려면 올라갔다가 가고 내려갔다가 가고 와서 올라갔다가 이렇게 가고 다시 내려오면 되잖아. 하나밖에 없어. 이 가로선 타면서 이 가로선 타면서 이렇게 전달을 가고 다른 거 찾아봐. 없어. 이 가로선 타면서 A에서 B로 올라가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왜요? 네. 봐봐요. 반대로 봐봐. 이 가로선을 탄다는 거는 이렇게 가거나 둘 중 하나인 것 같죠? 이게 안 돼요. 왜냐면요. 어쨌든 봐봐. 얘네 봐봐. 이 세로선 두 개 있지. 잘 봐. 이 두 개를 선택했다는 건 나머지는 다 가야 돼. 나머지는 다 가야 돼. 세로선 하나 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거 선택하려면은 봐봐. 이 세로선 무조건 이 타야 돼. 그 다음 거 무조건 이 타야 돼. 올라가는 거밖에 없지. 없어요. 만약에 선생님 이러면 안 되나요? 이거 한 다음에 여기서 이 탄 다음에 일로 쭉 와서 내려가면 안 되나요? 그러면은 뒤에 도달 못하지. 12도 안 되고.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러니까 두 번째 거의 핵심을 빨리 파악하는 게 좋아요. 근데 이거 학교쌤이 시험 문제 내면 여러분들은 이게 내가 가로선을 골라주는 거랑 좀 일맥상통한 문제구나 라면 좀 빨리 알아주면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두 개씩 쭉쭉 뻗는 애는 세로선을 기준으로 5개 중에 4개 선택하는 거고요. 이 친구는 더 특이한 가로선 한 개짜리 있죠. 이 친구를 선택해주면 되는 문제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겠네요. 답이 9야? 네 맞습니다. 야, 기출이란다. 학교 시험에 낼만도 하다. 이런 건 어려운 게 맞지. 넘어간다. 7번도 질문이 거의 없으므로 8번 하죠. 원래 다 해드려야 되는 게 맞는데 아예 빡명이거나 막 이런 문제는 제가 좀 풀기가 기분이 안 좋네요. 다음부터 질문을 하시던가요? 알았죠? 네. 8번 합니다. 8번 같은 문제가 더 쉽죠, 사실. 네. 6명이 7인승 자동차에 탔는데 7인승 오케이. 자, 잠깐만. 자동차가 2개 있어. A, B에 3명씩 나누어 타고. 이게 말이냐? 6명인데 7인승 자동차 하나에 타고 가면 되지. 왜 전체를 왜? 그래도 차는 한 대밖에 안 올려놓고 이런 식의 낚시는 왜 하는 거야? 알았어. 근데 숙소에 도착한 6명은 다음날 여행 경비를 절약하기 위해 A에 못하게. 그럼 B는 자동차 B는 거기 두고 온다는 거야?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여행 경비 얘기했어. 첫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여행지 돌아다니게 되면 이제 한 사람 움직인다 이런 뜻인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보자. 자동차 A의 운전자는 자리를 바꾸지 않았는데 A는 그대로 앉고 나머지 5명은 임의로 앉을 건데 운전자를 제외한 첫날 자동차 A에 탔던 2명이 다른 자리에 앉는 경우를 구하래요. 조금 어렵긴 한데 그냥 문제가 봐봐요. 좌석이 이렇게 돼 있지만
그냥 자 A, B, C, D, E, F좌석이라고 이름을 붙입시다. 자, 얘는 운전석이에요. 따라서 A는 그대로 앉을 겁니다. 되었습니까? 네. 나머지 이제 6개에 대해서 B자리랑 C자리에 앉았대요. 원래 앉던 애들이. 이렇게 갑시다. 자, B자리랑 C자리에 앉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자리는 빈좌석이었던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B자리랑 C자리에 앉았어요. 원래 앉았던 애들이. 걔네 이름이 B씨라고 합시다. 그럼 새로 들어오는 애들은 헷갈리기 싫으니까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할게요. 네, 알았어요? 그러니까 알파, 베타, 감마는 자유롭고요. 라지 B씨는 사람이에요. 자리에 앉으면 안 되는 B자리. 이 G까지 해주실래요? 그래. 야. 좋아요. 자, 근데 그러면 먼저 1번입니다. 1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문제를 풀 때 경우를 그냥 이런 문제 어려우니까 경우를 나누겠습니다. 어떻게 나눌 거냐? 자, 1번. BC가 각각의 자리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봐요. 자리 BC를 모두 쓰는 거. 야, 얘네 먼저 앉힐 거야. 자, 두 번째. 둘 중 하나는 쓰고, 그러니까 이렇게 쓸게. 자, 써놓는 게 아니다. 경우는 뭐 어떻게 해야 돼? 자, B자리, C자리야. 여기다 쓸게. 여기다 경우할게. 자, 1번. C, B 앉는 거. 이 자리 모두 쓰겠다고. 대신에 C, B 앉으면 되잖아. 자, 2번. C는 G자리에, C는 B자리에 앉는데, 여긴 다른 B는 이쪽에 앉는 거. 그러니까 B는 이 자리 안 쓰고 D, E, F, G 쓰겠다고. 자, 두 번째. 여기 이 자리에 안 쓸 거야. 이 자리 지금 봐봐. 이 자리를 B가 안 쓸 거야. C도 안 써. 근데 B는 여기 앉는 거. 이 둘은 경우수가 똑같을 거야. 그리고 C는 이쪽 자리에 앉는 거지. 그렇지? 마지막으로 둘 다 여기 안 앉는 거. 난 이렇게 나눌게 그냥. 이걸로 할게. 경우 나누자 그냥. 어차피 이 문제가 복잡한 문제인 건 어쩔 수가 없잖아. 대놓고 이렇게 하라고 준 거야. 너네가 생각을 해봐. BC가 BC 자리에 안 앉으려면 안 앉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 크게 네 가지야. 첫 번째 자리 이렇게 앉는 경우. 두 번째로 이 자리를 한 명만 쓰는 경우. 마지막으로 BC 둘 다 지네 자리에 안 쓰는 경우야. 이해했어? 나누면 되잖아. 이거 다 다르잖아. 다 달라. 겹치는 게 없어. 자, 이제 가자. 위에 보십지. 자, C, B 이렇게 앉았어. 얘는 끝. 나머지 알파, 베타, 감마가 7개 중에 고를 거야. 4개 중에 고를 거야. 그렇죠? 4 곱하기 3 곱하기 2죠. 정확히 4팩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4팩과 결과는 같죠. 그렇죠?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이번에는 B가 이 넷 중에 하나 났는데 B가 먼저 골라줘. 4 곱하기. 그래서 B가 여기 앉았대. 나 B자리에 앉아야지 했어. 자, 이제 봐봐. B는 넷 중에 하나 고를 거니까 4 곱하기를 했고, 그럼 이제 남은 자리가 C, E, F, G가 남았지. 여전히 4, 3이겠지. 왜냐면 알파, 베타, 감마는 자유롭게 갈 수 있으니까. 얘 똑같겠지. 왜? B는 그냥 앉았고 C가 여긴 안 앉을 거야. C는 넷 중 하나 먼저 골라야지. 그리고 나머지 빈자리들 얘네가 가면 되는 거야. 이해했어? 마지막이야. 자, 마지막에 자 여기 아무도 안 앉을 거야. BC가 얘네 중에 하나 고를게. 그럼 B가 먼저 고르자. B가 먼저 4 곱하기 C가 고르자. 3. BC 골랐어. 됐지? BC가 골랐다. 자, 그럼 이제 남은 4자리가 남았을 거 아니야. 이거 2개나 이쪽에 2개 남았을 거 아니야. 얘네가 또 4, 3이 고르면 되겠지? 그러니까 지금 4, 3이가 24인데 24라는 친구가 몇 개 있냐면은 1개, 4개, 4개, 12개 있어. 이게 정답이네. 사실 이 문제가 어려운 문제는 아니란 말이야. 경우를 나누려고 마음 먹으면 쉬워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미 제대로 이해해서 풀고 있고 끄덕끄덕 하는 친구는 내가 봤을 때 1명이나 2명인데 왜 질문은 이거 2명이 했냐? 이거 너네 설마 이거 맞은 사람이 이거 질문 체크하는 거냐? 그 말이 안 되잖아. 얼마야? 21 곱하기 24네? 네, 504. 504야? 504라고?
네 맞아요. 아, 504이네요. 자, 하나 더 하고 쉬죠. 9번 하고 싶시다. 9번 네, 해야 되겠네요. 자, 9번부터 12번까지 다 하겠습니다. 볼게요. 자, 나눠 놨대. 뭐 그림 모양이야 이상하지만 이런 문제를 뭐 굳이 이렇게 열심히 그릴 필요는 없는데 오케이 알았어요. 자, 몇 조각으로 나눈 거죠? 6조각 나눈 거예요? 네. 6조각이요. 6조각이면 어떻게 나누는 거지? 이렇게 나눌까? 여러분들 나눌게요. 뭐 아무 상관 없잖아요. 네. 아니 이 모양이랑 똑같아야 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전혀 똑같이 칠할 필요가 없죠. 물론 내 건 사각형이 아닌 애도 있지만 알바 아닙니다. 칠하기만 하면 돼요. 그렇죠? 자, 빨판으로 3가지만 이용할 거야. 나쁘지 않아. 저 모두 하나 한 번씩은 칠한데 너 좋아. 좋아요. 한 면을 공유하는 두 사각형으로 다른 색을 칠한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런 문제는 은근히 문제가 빡센 게 대칭형이 맞단 말이에요. 그림은 그렇게 안 생겼어도 칠하는 공간을 보는 대칭형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생기겠죠 언젠가. 자 여기서부터 칠해 나가기 시작하는데 여기가 이제 노란색이면 이 친구는 둘 중 하나고 여기가 파란색이면은 이 친구는 한 가지밖에 못 오고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건 맞아요. 근데 이거보다 봐봐요. 이렇게 6칸으로 나눠놓고 그런 문제 잘 안 내요. 왜냐면 개 많아지거든요, 이거보다. 그래서 왜냐면은 이거 2개만 대칭일 수도 있지만 이거 2개 똑같을 수도 있고 별의별 3개 똑같을 수도 있고 별의별 게 다 많아요. 되게 이런 문제는 색깔이 좀 조금밖에 안 줍니다. 그럼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